안녕하세요. 영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56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이제 8글자의 병사, 반개, 병자는 저희가 간지에 쓰고 있는 갑을 병정할 때 이제 병자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집사자이고, 그 다음에 방자는 곁방자, 그 다음에 기해자는 열다 하는 뜻의 기해자입니다. 병사 그러면 이제 궁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병사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병사는 방개, 옆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고, 옆쪽으로 열려 있다는 게 해석은 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진 않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같이 네.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갑자는 갑자을축할 때 그 천간의 갑자를 보통 우리가 떠올리죠. 그 다음에 장자는 휘장, 장막할 때 장자이고요. 그 다음에 대자는 마주할 대자, 그 다음에 영자는 기둥 영자입니다. 네. 갑장 그러면 이제 갑장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대자는 동사로 마주하다. 영은 기둥이니까 갑장은 기둥을 마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갑장도 그럼 고유한 명사이겠네요.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갑장이 뭔지는 이제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네. 글자 설명을 하면서 같이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자부터 한 글자씩 볼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간지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갑을 병에서 이제 세 번째에 등장하는 간지입니다. 네. 글자의 모양을 보면 글쎄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설명이 좀 곤란해요. 네. 고문자학자들도 잘 모르겠다 네. 하니 저희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댈 수 있는 설문의 해석에도 뭘 상용했는지를 밝히기보다는 그냥 병자가 간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게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행 중에 병이 차지하는 위치, 그 다음에 방위 중에 차지하는 위치, 그 다음에 사계절 중에 차지하는 위상, 인간의 신체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미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고 난 다음에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무엇인지 네. 무엇을 상영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네, 그렇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들을 쭉 늘어놓은 거군요. 네, 여기서도 숫자를 뜻하는 병자 혹은 차례를 뜻하는 병자라고 네. 그러면 해석하셔야 순서로 됩니다. 치면은 뭐 넘버 3 병, 갑을 병 이렇게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렇게 되겠네요. 갑이 넘버 1이고 네. 을이 넘버 2고 네. 병은 넘버 3가 넘버 3.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병사가 네. 아까 무슨 집이라 네, 그러셨잖아요. 궁전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건축물이다, 뭔가 만들어진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집사자인데요. 네. 자, 이 글자를 이제 그 소전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이게 도대체 왜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공자학자들이 아마 이거는 위에 부분이 발음 성분이고 아랫 부분이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지어진 건축물 구조물을 뜻하는 게 아닐까. 사람의 입이 아니라 건축물을 네. 상징하는 네모이다. 네. 설문 해석은 조금 특이합니다. 네.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의 이렇게 세변같이 생긴 그게 이제 사실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모일 집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생긴 부분이 그게 이제 뭘 지어놓은 집의 모양이고 그 아래에가 다시 뭘 이렇게 쌓고 있는 모양. 쌓을 때는 뭐 벽돌도 필요하고 뭐 공간도 필요하고 뭔가 판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본뜬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씨는 이건 아마 시장거리에 지어놓은 집일 거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천막집 같은 그런 집의 모양일 거다. 네. 근데 다분히 이 사자가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네.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좀 분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 만약 이걸 형성자로 본다면 입구 하나만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온 건지를 그냥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설문의 해석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 근데 이 사자가 집으로 쓰이는 거는 얘가 기숙사. 그렇죠. 기숙사 할 때 이 사자를 사자 쓰죠. 남아있죠.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자로부터 어디에 두다. 그죠? 어디에 두다 혹은 놓아두다. 예, 그런 뜻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후한 시대쯤 되면 이 병사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네.
뭐냐면 궁전 안에 이제 신하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정전, 임금이 거하시는 아주 주요한 건축물 옆으로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양옆으로요? 그것들을 붙일 때 갑사, 을사, 병사 이렇게 이제 아, 그렇게요. 말하자면 이제 순서를 지어서 갑을병의 순서를 넣어서 집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궁전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이런 궁전 해설이 안에서 있습니다. 왕이 네. 사는 곳이 아니라 신하들이 거처하는 곳을 네. 이제 갑사, 을사, 병사 하다가 우리 천자문에서는 이제 병사를 네.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방계가 있는데요. 네. 방자는 이제 곁방자니까 네. 이거는 좀 구조가 쉬운데요. 사람인하고 네. 방이 원래부터가 이게 옆방자인가요? 네. 옆으로 이렇게 방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변이 빠져도 옆이다, 예, 곁이다 예.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자연을 보고 해석하는 공자학자들은 뭐냐면 그런 뭐라 하지 가래? 땅을 파는 농기구요? 농기구를 파면 흙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튼 거다. 그래서 겹방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인변이 빠져도 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사람 인변이 들어가도 역시 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자인데 네. 이 계자는 사실 많이 쓰는 글자죠. 네. 열계자잖아요. 예. 뭘 여는 걸까요? 보통은 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자에서 문의 모양이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나요? 그치, 지금 이렇게 해서에서? 집 호자가 있어서 네. 그게 아마도 문을 설명하는 건지. 맞습니다. 네네. 계자의 이제 소전자형을 한번 보면서 네. 글자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이야기하신 호자가 위치한 곳이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요렇게 생겨서 문이 이렇게 짝이 두 짝일 수도 있고 한 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짝이 있으면 무문자가 되고 네. 한 짝만 있으면 호자가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호자 옆에 보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밑에 입구자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을 뭔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에다가.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는 소전의 자형인데 네. 요거보다 좀 오래된 각골문의 자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손이 문에 가 있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네. 있네요. 그렇죠. 아까 보셨던 요 외장문의 네.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손이 보이시죠? 네. 근데 입구는 없어요. 입구 그쵸? 대신 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입구 대신에 위에 요거 뭐 같이 보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해로 네. 알고 있는 해일자에 맞습니다. 갖고 있는 그래서 거죠. 이 계자는 처음부터 문을 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밤에 문을 열고 있을 필요가 밤에 없잖아요. 문은 열면 안 되죠. 네, 춥기도 하고 이제 해가 떴고 음. 이제 날이 시작된다는 뜻에서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문을 열어 놓는 거죠. 이거는 뭐 한편의 그림이네요. 그렇죠. 각골문에선 그림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소전자형 잠깐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해는 없어지고 손에 뭘 잡고 있고 입구가 들어가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입구가 들어간 게 뭔가 의미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말하자면 이 계자는 문을 열다. 문을 열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를 잘 깨우쳐주다, 일깨워주다 라고 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연상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네. 어떤 문을 여는 동작에서 확대가 돼서 네. 보이지 않는 어떤 어리석음 같은 것을 네. 갇혀있는 것에서 열어준다. 예. 그런 근데 그런 의미로. 행위는 보통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마 후대로 가면서 입구 성분이 더해졌고 네. 입구 성분이 더해진 글자로 이제 지금까지 아, 계승되었을 거라고 네네. 짐작합니다. 자, 그러면 계자까지 보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자로 들어가 볼까요? 이 갑자는 애초에 설문의 소전부터 한번 보시면 네. 지금의 자형이랑 조금 다르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의 자형은 사실 밭전에서 뭐가 하나 쭉 내려온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네. 이거는 밭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네. 보여요. 그래서 애초에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그냥 열십만, 음. 열십자 모양만 네네. 있는 게 갑자였어요. 네. 거기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테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그 모양이 중요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가운데에 있는 의미는 사실 잘 모르죠. 하긴 뭐 보통 이것도 이제, 간지를 일찍부터 쓰였으니까요. 일찍부터 쓰였으니까. 그런데 애초에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그래서 갑하면 사람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이죠. 사람 몸을. 갑옷이라고 예. 할 때. 그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신의 설명은 이제 이건 약간 추상적인데 마치 봄에 처음에 싹이 이렇게 트거나 뭔가 봉우리가 막 나오려고 그럴 때 그 안에 나오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밖에 그 뭐라 그러지? 껍질이요? 껍질 같은 거 있죠. 그게 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봄의 기운하고도 같이 설명하고 그런 껍질하고도 같이 설명하고 계절의 변화하고도 설명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글자입니다. 네, 근데 그 그렇군요. 설명이 다 맞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신의 소전은 보면 싸고 있는 모양이 말하자면 열십자의 변형형 때 바깥으로 네.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해서체는 밭전자의 가운데를 내린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으로. 네. 네. 원래는 이런 소전에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네요.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해서 네. 밭전이 좀 길어졌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밭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네. 글자이고 예, 애초에 갑골문에서부터도 이미 기호 단계로 쓰였고 설문의 해석도 상당히 추상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네. 다음 글자가 이제 장자인데 네. 아까 병사가 넘버 3 이를 의미하는 네. 병의 집, 그러니까 예. 신하의 집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갑장이라고 하면 갑의 장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으뜸이 되는 장이다. 그럼 장자를 보실게요. 네네. 장자는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천막, 네. 그죠? 네네. 휘장. 휘장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드리워진 것이다. 이런 네. 뜻에서 휘장이라고 쓰죠. 그래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구성 성분이 수건건자. 수건건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갑장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장막을 말합니다. 네. 그야말로 갑의 장막이네요. 네, 갑장. 갑의 장막인데 이 갑장이 한무제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네. 한무제 시절에 왜 갑장을 만들었는가 했더니 한무제가 이제 굉장히 어린 시절에 황제에 의해 올랐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무제 시절에 가장 한나라가 강성해지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재물과 그다음에 생명과 그걸 원해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구슬 뭐 갖가지 보배들을 다 장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장막을 휘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신을 모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갑장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막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을장이라고 불렀는데 을장에서는 자기가 머물렀다. 그런 갑장이 네. 대영했다 할 때 대자 한번 네. 볼까요? 대자는 우리가 마주대하다 할 때 대자죠. 예, 많이 쓰죠 이 글자도. 근데 이 대자가 신기하게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주 쓰이고 또 가장 흔한 글자가 되었는데도 왜 그런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설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설문에서는 대답할 때 정해진 방향이 없다는 뜻이다. 뭐 특별한 방책이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설문 해석을 보지 말까 봐요. 네.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소전의 자형부터 네. 같이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대자의 전서자형입니다. 네네. 마디촌도 있고 그 네. 왼쪽에 있는 글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분석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디. 요 마디 촌자는 옛날에 법도나 이런 거 관련이 되니까 이게 법도에 맞추다, 법도에 맞춰 말하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이제 이 촌자를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착자인데 보통 이 착자는 뭔가 만드는 나무 판들의 모양이에요. 요 아랫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생기면 흑토이기도 하고 선비사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선비사가 들어간 거다, 어떤 학자들은 흑토일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흑일 것 같아요. 흑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 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문자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근문의 자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이거는 이게 조금 이제 달라 네, 보이는데요. 근문의 자형인데 근문의 자형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밑에 분명히 이렇게 받치고 있는 바닥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바닥이 있는 면에서 보면 이거는 흙이 맞을 것 네, 같고요. 위에 부분 뭔가 만드는 판, 나무판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임이라든지 뭔가 만들고 있는 구조물의 모양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손이 보이잖아요. 네. 양쪽으로.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고문자 자형으로 보면 땅에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에 양쪽이 딱 균형과 대가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죠. 뭔가를. 그거를 세울 맞추고 때는. 있는 그런 모양을 네. 그린 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칭이 되게 네.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딱 맞게 구조물을 세우듯이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네. 그렇게 대칭이 되도록 세운다는 의미에서 마주 대하고 뭐 그런 의미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시는 보기에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고요. 아, 네. 그럼 이제 아무도 염 없고 선생님께서 염설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염소를 좀 이상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대자의 구조와 본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를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영자입니다. 영자는 우리가 기둥영자로 알고 기둥영자. 있죠. 이 글자는 그대로 기둥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나무가 음이성분이고 네. 영이 발음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기둥 가운데 보통 영 그러면 작은 기둥이 아니고요. 궁전 기둥이요? 같은데 그런 큰 건물을 받칠 수 있는 큰 기둥입니다. 대영 하면 궁전에 정전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큰 기둥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네 네. 글자, 뒤에 네 글자 다 합해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정전의 옆에 신하들이 거하는 병사들은 그 정전 옆으로 해서 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궁전 안에 신을 모시는 갑장은 아주 아름답게 장식한 화려한 그런 휘장은 기둥을 마주대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계속 그 앞에 강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궁궐 안의 모습이죠. 네. 궁궐 안에 건물들의 배치, 그 다음에 또 궁전 안에 어떤 장식,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네. 카메라가 점점 먼 곳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네.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병사는 이제 신하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갑장은 어때요? 신이 있는 신이 곳이라고 있는 하셨죠. 곳이죠. 네. 그러면 궁전 자체는 왕이 거해야 되는 곳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과 신이 다 모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나요? 네, 다음 장에서는 네. 잔치 자리가 벌어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제 네. 57강에서는 사연설석, 고슬, 취생 이렇게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역시 이제 사람들이 신도 사람도 그리고 사람 사이에 높은 계층의 사람도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이제 궁전 안에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